LG전자 주주분들, 오늘 주가 보면서 조금 당황하셨을 겁니다. 장 초반에는 18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반등하나 싶었는데요. 지금은 17만 원 후반까지 밀리면서 전일 대비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가는 1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고점과 저점 차이가 만 원을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조금 빠진 날이 아니에요. 위에서는 반등을 기다렸던 매물이 나왔고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LG전자에서 봐야 할 건 18만 원을 지키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최근 LG전자 주가를 끌어올렸던 로봇과 피지컬 AI 기대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기대가 너무 앞서갔던 부분을 다시 걷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실제 실적이 주가를 받아줄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늘 주가 흐름부터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LG전자는 전일 18만 5,600원에 마감했고요. 오늘은 18만 5천 원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8만 8,400원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제 종가를 지키면서 반등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가격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17만 5,800원까지 밀렸습니다. 고점에서 12,000원 넘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부터 매수세가 없었던 날이 아니에요. 분명 위로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보다 매도 물량이 더 강했던 날입니다. 여기서 18만 8천 원 부근이 바로 첫 번째 매물대가 됩니다. 오늘 장 초반에 그 가격을 찍었는데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최근 LG전자가 급등할 때 따라붙었던 단기 자금과 하락 과정에서 본전을 기다리던 물량이 동시에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다시 방향을 돌리려면 18만 원만 회복해서는 부족해요. 오늘 고점 부근에서 나온 물량을 다시 받아내야 합니다. 가격으로 보면 18만 8천 원에서 19만 원 사이가 당분간 첫 번째 부담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에서는 17만 5천 원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장중에 그 가격까지 내려갔다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죠. 일단 저가 매수는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을 한번 지켰다고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오늘 오후나 다음 거래일에 다시 눌렸을 때도 17만 5천 원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해요. 한번 지키는 건 단기 매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눌림에서도 저점을 높여야 실제 지지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LG전자는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코스피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LG전자는 최근 시장에서 전통 가전주가 아니라 로봇과 피지컬 AI 종목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LG그룹 안에 로봇 밸류체인과 인공지능 사업이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도 붙었습니다. 이 기대가 주가를 짧은 기간에 빠르게 끌어올렸죠. 그런데 기대가 빠르게 붙은 종목은 시장이 흔들릴 때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실적에 완전히 찍히지 않은 미래 가치가 주가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 사업이 장기적으로 LG전자에 중요한 건 맞습니다. 가전과 전장, 인공지능, 센서, 모터 제어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요. 로봇을 단순히 한 대 판매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공장과 물류, 가정,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서비스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실제 영업이익에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입니다. 주가는 몇 년 뒤 가능성을 먼저 반영할 수 있지만 회사 실적은 실제 제품을 팔고 돈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은 LG전자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에 얼마의 가격을 먼저 줘야 하는지 다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피지컬 AI라는 말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로봇과 기기를 직접 움직이는 시장이 커지면 LG전자가 가진 하드웨어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피지컬 AI 기대가 붙었다고 모든 가전제품의 이익률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로봇 사업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고객사가 실제로 돈을 내고 사용하는지, 서비스와 유지보수로 반복 매출을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적 확인 없이 주가만 앞서가면 작은 실망에도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LG전자를 로봇 테마주로만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LG전자의 현재 이익을 만드는 건 여전히 생활가전과 전장, 텔레비전, 기업 간 거래 사업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23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 사업의 체질 개선이 실제 숫자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주가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이익을 만드는 기존 사업의 가치와 앞으로 커질 로봇, 인공지능 사업의 기대입니다. 오늘 조정은 두 번째 기대가 흔들리는 과정이지 기존 사업 전체가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가전 사업은 LG전자의 가장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입니다. 프리미엄 제품과 구독 사업을 확대하면서 제품을 한번 판매하고 끝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죠. 가전 구독은 매달 반복적으로 매출이 들어옵니다. 서비스와 관리까지 붙일 수 있고요. 경기가 좋지 않아 제품 교체 수요가 둔화돼도 일시불 판매보다 매출 변동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LG전자 주가를 로봇 이야기만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가전 사업에도 부담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원가가 높아질 수 있고요. 글로벌 소비가 둔화되면 프리미엄 가전 판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판촉을 강화하면 판매량은 유지돼도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가전 사업에서는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률을 같이 봐야 합니다. 많이 파는 것과 돈을 많이 남기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전장 사업도 LG전자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이 계속 늘어나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전기차 부품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장 사업이 매출은 늘어도 이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수주가 쌓이고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성도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만들기 시작하면 LG전자는 경기 민감한 가전회사에서 장기 수주를 가진 부품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면 전장 사업도 무조건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생산 계획을 낮추면 부품 주문 일정도 조정될 수 있고요. 가격이나 요구가 커지면 매출은 늘어도 이익률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장 사업은 수주 잔고가 크다는 사실만 볼 게 아니라 그 수주가 언제 매출과 이익으로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다고 전장 사업이 나빠진 건 아니지만 미래 기대를 너무 빠르게 반영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LG전자에서 놓치는 또 하나의 사업이 냉난방 공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GPU를 돌리기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반도체 성능이 높아질수록 열을 식히는 기술도 중요해지죠. LG전자는 데이터 센터 열 관리와 에너지 최적화를 묶은 냉난방 공조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반도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가 돌아갈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LG전자가 AI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통로입니다. 로봇처럼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냉각과 공조 설비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한 뒤 유지 보수와 교체 수요까지 연결될 수도 있죠. 다만 여기에서도 실제 수주가 중요합니다. 전시회에 제품을 공개했다는 소식과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받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LG전자 뉴스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호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고객에게 얼마 규모의 장비를 공급하는지 봐야 해요. 프로젝트 수주인지 단순 제품 공개인지도 구분해야 하고요. 매출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난방 공조 사업이 LG전자의 재평가를 만들려면 기대가 아니라 수주 잔고와 이익률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주가 조정을 조금 다르게 보면요. 로봇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는 세 가지 성장 기대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고요. 지금은 그중 어디까지 실제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시장이 다시 나누는 과정입니다. 전부 거품이라고 볼 필요도 없고요. 전부 바로 실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락은 매수 기회일까요? 지금 가격만 보고 바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LG전자는 올해 한때 40만 원을 넘길 정도로 주가 변동이 컸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도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급등 전에 어떤 이익을 반영했는지, 지금도 그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가격에서는 17만 5천 원대와 18만 8천 원대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오늘 저가 부근을 다시 지키는지 보고요. 위에서는 장 초반 고점을 회복할 힘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 사이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옆으로 버틴다면 급한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계속 밀면서 17만 5천 원을 깨버리면 아직 손절과 차익 실현 물량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신규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장중 반등을 보고 따라붙지 마세요. LG전자는 오늘 고점과 저점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어떤 날에는 화면에서 반등이 강해 보여도 몇 분 만에 방향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 접근한다면 오늘 저가 부근을 다시 확인할 때 작게 보고요. 추가 접근은 18만 원을 회복한 뒤 그 가격을 눌림에서도 지키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LG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매수가만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LG전자를 왜 샀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로봇 테마를 보고 들어갔는지, 추가전과 전장의 실적 회복을 보고 들어갔는지,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의 장기 성장을 보고 들어갔는지에 따라 보유 기간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기 급등을 보고 샀다가 손실이 나자 장기 투자로 바꾸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로봇 기대를 보고 들어온 분들은 관련 사업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전장과 가전 실적을 보고 들어온 분들은 분기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하고요. 데이터 센터 냉각을 보고 들어온 분들은 대형 수주와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가는 하나지만 투자 이유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산 이유와 지금 시장이 평가하는 이유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거래대금과 종가 위치를 봐야 합니다. 장중에 17만 5천 원대까지 밀렸는데 종가를 18만 원 위로 끌어올린다면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긴 겁니다. 반대로 장 초반 18만 8천 원을 찍고 종가가 오늘 저가 근처에서 끝난다면요, 위에서 나온 매도 물량을 끝까지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보다 종가가 하루 범위에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하루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최근 LG전자는 로봇 기대가 붙으면서 단기 자금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샀다고 바닥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팔았다고 사업 전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가 눌릴 때 외국인이 계속 받아주는지, 반등할 때 기관이 매물을 내놓는지 수급의 연속성을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 흐름도 LG전자에 영향을 줍니다. 코스피가 불안하면 LG전자처럼 최근 변동성이 컸던 종목은 먼저 비중 축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급락 때 투자자는 가장 좋은 종목보다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종목부터 팔기도 하거든요. LG전자의 압제가 없어도 시장 전체 위험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차트만 보지 말고 코스피 선물과 원달러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LG전자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주는 메모리 가격과 인공지능 투자에 직접 움직이고요. LG전자는 소비와 전장, 냉난방 공조, 로봇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때문에 흔들려도 LG전자가 별도로 버틸 수 있는 날이 있고요. 반대로 반도체가 반등해도 소비두나 우려 때문에 LG전자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LG전자만의 매물과 기대 조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날로 봐야 합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처럼 고점과 저점 차이가 큰 종목에서는 작은 방향 변화도 계좌 손실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장기적으로 다시 오른다고 해도 계좌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담보 비율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추가 하락 때 대응할 현금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G전자와 로봇 관련주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종목 수만 보시면 안 됩니다. LG전자와 LG 계열사, 로봇 두풍주, 인공지능 테마주를 여러 개 들고 있으면 이름은 달라도 같은 기대에 투자한 겁니다. 로봇 테마가 흔들릴 때 계좌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LG전자 비중만 낮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묶어서 보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에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LG전자처럼 기존 가전 실적과 로봇, 인공지능 기대가 함께 섞인 종목은 내가 어떤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뭐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전자 비중은 크지 않아도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주가 여러 개 겹쳐 있다면 실제 테마 비중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유저 상패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단과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LG전자에서 볼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17만 5천 원대가 다시 지켜지는지 보시고요. 위에서는 18만 8천 원에서 19만 원 사이 매물을 소화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종가가 18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저가에서 회복한 흔적을 남긴다면 급한 매도는 어느 정도 받아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저가 부근에서 끝나거나 17만 5천 원을 다시 내준다면 아직 기대를 걷어내는 과정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LG전자의 장기 성장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봇과 인공지능 기대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기 전까지 주가는 계속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은 반등을 마치는 날이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 진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